어제 마이크론 실적 한마디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였습니다. 사상 최대였거든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직전 이거래일 동안 16% 넘게 오르는 걸 보면서 더 갈지 지금 추격해도 되는 건지 고민 크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받아들 숫자가 입이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마이크론은 어제 100원어치를 팔아서 80원은 남겼습니다. 제조업에선 좀처럼 안 나오는 숫자죠. 그리고 이건 미국 회사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래를 한 발 먼저 보여준 신호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삼성을 볼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삼성전자 주주님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920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오늘 영상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자료를 다 확인해뒀으니 같이 차근차근 보시죠. 자, 먼저 마이크론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크론이 어제 발표한 분기 매출이 약 58조 원입니다. 달러로는 414억 달러요. 1년 전 같은 분기가 13조 원 정도였으니까 1년 만에 매출이 4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멀쩡한 회사가 한 해 매출을 10% 키워도 올해 농사 잘 지었다고 합니다. 20% 키우면 박수를 받고요. 그런데 4배는 1년 전에 만원 팔던 가게가 올해 4만원 넘게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작은 가게가 아니라 매출 58조짜리 거대 기업이 그렇게 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메모리 겨울이 길다는 걱정이 가득했는데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시장이 왜 갑자기 반도체에 다시 열광하는지 이 한 줄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진짜 충격적인 건 매출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익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80%대로 나왔거든요. 쉽게 풀어드리며 100원어치를 팔아서 80원이 고스란히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제조업은요, 공장 돌리는 전기세 내고 재료 사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100원 팔아서 10원, 잘해야 20원 남기는 게 보통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80원이 남았어요. 이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작년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메모리 값 자체가 폭등한 겁니다. 그리고 값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 전부가 같이 웃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삼성전자한테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삼성전자는 직전 이거래일 동안 16센트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하루만 거의 10%가 뛰었고요.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당겨서 반영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16% 오르는 내내 외국인하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오히려 내다 팔았습니다. 최근 5거래에만 봐도 외국인이 400만 주 넘게, 기관이 100만 주 넘게 순매도했어요. 그 물량을 다 받아준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보면 큰 손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신호인지 아니면 의외로 정반대 뜻인지는 뒤에서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 머릿속에 딱 기억만 해두세요. 그 전에 이 상승이 진짜인지부터 봐야겠죠. 마이크로 숫자가 이쯤한 건 딱 하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값이 다시 오르는 사이클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흔히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 국면입니다. 메모리 값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몇 분기씩 길게 가는 특징이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그 시작을 숫자로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메모리라는 시장은요,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거의 다 나눠 갖고 있습니다. 세 회사 빼면 명함도 못 내미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값이 오르면 이 세 회사가 다 같은 배를 탑니다. 한 회사만 잘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 셋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뒤처졌다고 평가받던 회사예요. 셋 중 막내 같은 위치였죠. 그런 마이크론마저 100원 팔아 80원을 남겼다는 건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SK는 같은 사이클에서 더 큰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막내가 이 정도 성적이면 형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물론 단정은 못합니다. 회사마다 제품 구성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니까요. 다만 바람이 부는 방향이 그쪽으로 열렸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삼성은 이 셋 중에서 정확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기는 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되니까요. 메모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D램이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입니다. D램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38%로 당당히 세계 1위입니다. 여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진짜 돈이 되는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점유율 58%로 1위입니다.
삼성은 그 HBM에서 SK를 쫓아가는 입장이에요. 이건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삼성이 모든 분야에서 1등인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마이크론도 SK 하이닉스도 미국 시장으로 무대를 넓혀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증시 상장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들썩였고요. 그래서 시장 일부에서는 삼성이 제일 처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삼성을 깎아내리는 결정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HBM에서 밀렸다. 이 한 칸만 떼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삼성은 그 HBM 한 칸만 들고 싸우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이 요즘 대형 계약을 따고도 그걸 잘 떠들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경쟁사들은 계약 하나 따면 바로 보도자료를 내는데 삼성은 조용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삼성은 알릴 게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삼성이 계약을 굳이 떠들지 않고 조용히 가는 진짜 이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 요즘 구독자분들이 부쩍 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특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돈의 길목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과 함께 할 종목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와 함께 우리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삼성전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소형주를 발굴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더 크게 움직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제대로 고른 종목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확인하실 분들은 먼저 구독자 확인을 위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같은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 딱 10초면 됩니다. 바로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아까 그 얘기, 삼성이 계약을 조용히 가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보시죠. 삼성전자가 손에 쥔 카드는 HBM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가속기에 꽂히는 고성능 메모리 HBM4가 있고요. 서버 컴퓨터의 머리 역할을 하는 칩에 들어가는 DDR5 메모리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잔뜩 쌓아두는 대용량 저장 장치도 있고요. 거기에 칩을 추하 올리는 첨단 패키징, 그리고 칩을 아예 직접 찍어내는 파운드리 공장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삼성은 이걸 하나하나 따로 파는 게 아니라 한 묶음으로 통째로 묶어서 협상할 수 있는 회사예요. 고객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HBM만 사지 마시고요. 거기 들어가는 다른 메모리도, 저장 장치도, 칩 생산까지 저희가 다 맞춰도 드릴 테니 대신 장기 물량하고 가격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갑시다. 이렇게 통째로 제안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한 곳뿐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이 패키지를 통째로는 못 묶어요. 메모리는 있어도 칩어대는 파운드리 공장이 없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따로 주문하는 것보다 한 회사가 메모리부터 칩 생산까지 다 책임지고 맞춰주면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인공지능 경쟁이 속도 싸움인 시대에 이건 생각보다 큰 무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뿐이냐? 아닙니다.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AMD와의 계약입니다. AMD는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바짝 쫓고 있는 세계 두 번째 가는 회사인데요. 삼성이 이 AMD와 묶은 게 단순히 HBM 몇 개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MD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이름이 MI455X라는 제품인데 여기 들어갈 HBM4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세대 서버 중앙 처리 장치, 코드명 베니스라고 부르는 칩에 들어갈 DDR5 메모리가 있고요. 거기에 칩 여러 대를 하나로 묶어 돌리는 헬리오스라는 렉 단위 시스템, 그리고 칩을 직접 찍어내는 파운드리 협력까지 함께 논의됐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 한 세트를 통째로 같이 설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풀 패키지가 실제로 작동한 첫 사례입니다.
말로만 우린 다 묶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AMD라는 큰 손님한테 진짜로 통째로 묶어서 팔았다는 거죠. 다른 회사는 흉내내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런 회사를 우리는 차트에서 어디를 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냉정하고 가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늘어놓으면 그게 더 위험하니까요. 짚어야 할 게 셋입니다. 첫째, 삼성은 직전 2거래일 동안 16% 넘게 올랐습니다. 좋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쌀 때 사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둘째, 그 상승 내내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큰 손이 아직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온 그림은 아니에요. 셋째, 진짜 시험대는 따로 있습니다. 7월 8일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마이크론이 잘했다고 삼성이 자동으로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삼성 자기 성적표는 그날 나옵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면 위로는 374,500원이 4,500원이 처음 만나는 저항입니다. 아래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인 332,700원이 1차 지지선이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한 달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는 243,450원에서 269,660원 사이가 그동안 거래가 거의 없던 빈 구간입니다. 받쳐줄 매물이 없는 자리라 혹시 거기까지 밀리면 낙폭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보고도 시장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론은 계약을 따면 바로바로 공개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뜨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대형 계약을 따고도 좀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삼성은 자랑할 게 없어서 조용한 거라고 읽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놓고 보니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조용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HBM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메모리부터 저장장치,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통째로 묶는 더 큰 그림을 짜고 있어서 패를 일부러 늦게 까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거래는 바로 떠들어도 판이 큰 협상은 도장 찍을 때까지 조용히 가는 거죠. 마이크론은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삼성은 카드 여러 장을 손에 쥔 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 한 종류만 파는 것보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번에 묶어 장기 계약을 따내면 가격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한 번 묶인 고객은 쉽게 갈아타지도 못합니다. 큰 그림일수록 협상 막판까지 조용히 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이건 제 장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 8일 실적과 그 뒤에 나올 계약 공개가 진짜 확인 포인트인 거고요. 다만 분명한 건 삼성이 조용하다를 곧바로 삼성이 밀렸다로 읽어버리면 큰 그림을 놓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 대응도 달라져야겠죠? 먼저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론 호실적에 같이 들떠서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잘한 거지 삼성이 잘한 건 아직 아니거든요. 보유자가 보셔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7월 8일에 나올 삼성 자체 실적과 HBM4 관련 소식, 여기서 삼성 숫자가 기대를 받쳐주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둘째, 시세 레벨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 332,700원을 지키면서 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선 위에 있는 동안은 큰 그림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선을 큰 거래량과 함께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잠깐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점검하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이 기준 하나만 들고 느긋하게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무리하게 추격으로 더 담기보다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비중을 관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따라 사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격인 35만 9천원에서 첫 저항인 37만 4,500원까지는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로 먹을 수 있는 폭이 4%라는 거죠. 그런데 1차 지지선인 33만 2,700원까지 밀리면 7% 넘게
높게 빠집니다. 아래로 열린 위험은 7%고요. 위로 4%, 아래로 7%. 지금 추격하면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큰 자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인 33만 2,700원 부근으로 한 번 눌릴 때를 기다리면 그때는 위험은 줄고 먹을 폭은 커집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느 가격에 타느냐에 따라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규 진입자는 오늘 가격을 쫓지 마시고 눌림이 나오는 구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챙겨야 할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7월 8일 잠정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 자기 숫자, 그리고 HBM4가 받쳐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풀 패키지입니다. 삼성은 HBM 한 칸이 아니라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통째로 묶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협상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삼성과 장기적으로 함께 갈 진짜 이유고 방향입니다. 셋째, 시세 레벨입니다. 위로는 37만 4,500원, 아래로는 20일 이동평균선 33만 2,700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손에 들고 계시면 마이크론 뉴스 한 방에 휩쓸리거나 남들 따라 추격했다가 물리는 일 없이 삼성을 차분하게 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숫자는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그건 삼성과 길게 동행할 방향을 확인해주는 신호지 오늘 당장 추격하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내 평단과 내 비중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큰 흐름은 다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죠. 본업도 바쁘신데 매일 시장 보고 뉴스 보고 수급까지 일일이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할 딱 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가 목표가까지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을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공유해드린 종목도 지금 60% 넘게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해드릴 종목도 삼성에 돈이 몰릴 때 바로 다음 차례로 수급이 따라붙는 자리에 있는 소형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010-9563-5815로 삼전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한 발 먼저 자료를 확인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숫자 5,920, 이건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 될 때의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목적지죠. 그날까지 돈의 길목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